안녕하십니까. PS랩의 송인식입니다. 탐색적 자료 분석 제11강 일별량 자료 분석을 위한 케이스 스터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프로세스로부터 일별량 자료를 수집했다고 가정하고요. 자, 이때 이것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기본 가정 4개를 우선 제시를 했습니다. 또 제시된 가정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래프 분석과 정량적 분석이 병행이 됐었죠. 또 분석 과정 중에 데이터의 변동성이 이제 확인이 되면 이것은 프로세스에 문제점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징후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자, 이어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한 사실 분석이 진행이 되고요. 또 사실 분석 결과 문제의 근원이 밝혀지면 그것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개선 활동으로 연결된다고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본 11강의는요. 지금까지 배웠던 이와 같은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복습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표준 데이터를 사용을 할 겁니다. 표준 데이터는 이제 평균과 산포가 알려진 그 정규성을 띠는 데이터를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결과가 예측이 돼요. 이와 같이 표준 데이터를 통해서 결과를 예측되는 이런 그 학습을 하는 이유는요. 네, 그 분석 과정 중에 그래프 분석과 정량적 분석이 어떻게 적용되고 또 활용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본 내용의 그 표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된 그런 학습적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인터넷 강의의 홈페이지 보시면 문제 해결 실전 대응 섹션이 있어요. 거기에서 4강의와 5강의는 실제 그 데이터, 프로세스로부터 얻은 실제 데이터에 대한 그런 일별량 자료의 분석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11강의를 학습하신 분은 문제 해결 실전 대응의 4강의와 5강의를 연속해서 참고하시면 뭐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본 11강의는요. 우리 그 교재 분석편에 159페이지부터 174페이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175페이지 이후부터는 바로 그 4강과 5강의 내용을 또 연결해서 담고 있습니다. 네, 학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제시되는 이제 기본 가정이 4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일정한 대표값이 존재하느냐, 우리가 한 줄에 그 엑셀 상으로 한 개 열의 데이터가 수집됐다고 했을 때 그들이 이제 일정한 평균이 존재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려면 런 차트를 우리가 활용한다고 했고요. 또 정량적으로는 회기식을 통해서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는지, 이것은 이제 유의성 검증을 통해서 확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의하지 않으면, 즉 기울기가 없으면 일정한 대표값이 존재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또 일정한 변동이 존재하느냐, 이것은 동일하게 런 차트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그 특정 플러스 마이너스 영역 내에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고안해서 움직여주느냐를 보는 겁니다. 또 정량적으로는 적정 수의 부분으로 나눠서요 등분산을 검정하는 통계적 과정이 이루어지고요. 또 임의성, 앞뒤 데이터 간의 자기 상관관계를 형성하느냐를 이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레그 플랫, 시차 1의 레그 플랫을 통해서 정확히는 이제 산점도를 그려서 상관성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하고요. 또는 정량적으로 이제 자기 상관함수 한 단계 더 나가면 박스 검정을 통해서 p-value로 최종적인 자기 상관 여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일정한 분포가 존재하느냐라는 어떤 관점에서는 그래피컬 서머리를 이용한다 그랬죠. 이 그래피컬 서머리는 히스토그램, 상자 그림,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기술 통계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노멀 프로버빌리티 플랫, 정규 확률 그림, 그래서 타점의 어떤 패턴에 따라서 데이터의 또는 프로세스의 양상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량적으로는 정규성 검정의 p-value를 통해서 정규성을 띈다 안 띈다를 판단한다고 그랬죠. 자, 이것이 모두 무사히 통과가 되면 모든 데이터는 평균을 중심으로 일정 오차만큼을 더하거나 빼서 각각의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모델로 우리가 정립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의 결론이죠. 또 이렇게 정립이 되면 이것이 이제 정규성을 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95% 신뢰 구간을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의 과정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좀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는요, 교재 160페이지 보면 정규성을 띄면서 평균은 30, 표준치는 9, 그리고 전체 데이터는 300개를 생성하는 걸로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좀 따라가면요. 자, 계산의 랜덤 데이터에 정기분포에 300개를 생성을 하는데 데이터는 데이터 열에 우리가 넣는 걸로 하고요. 평균은 30, 표준 편차는 이제 9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300개를 형성을 해요. 그럼 이것이 일정한 대표값, 즉 평균이 일정한가? 자, 시각적으로는 런 차트를 통해서요. 데이터를 부분군을 1의 크기로 평균을 본다. 즉 2개나 3개를 우리가 기준에서 계속해서 표본 추출했다 그러면 2개나 3개를 써야죠. 그럼 그 평균을 찍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1개씩 수집한 걸로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좀 관찰을 해보면요. 모집단이 30이었죠, 평균이. 그러니까 300개면 상당한 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이 30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평균이 타점들이 뭐 증가하거나 그래서 그 무리의 평균이 이 앞에 있는 평균보다 좀 높아졌다거나 뭐 낮아졌다거나 뭐 이런 일은 관찰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정한 평균이 있을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량적으로 기울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시각적으로는 뭐 일정한 평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기울기를 통해서 보는 것은 자, 인덱스를 만들어야죠. X값들. 네, 좀 더디긴 하지만 과정을 설명하는 거니까 하나하나 좀 우리가 수작업을 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와 같이 네, 인덱스를 좀 만들겠습니다. 자, 만들어서 회귀 분석을 하죠. 회귀 분석에 회귀 분석 들어가면 네, Y 인덱스는 이제 X로 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했을 때 네, 그래프상의 기울기를 본다 그랬죠. 여기 인덱스 기울기를 보니까 P밸류가 0.208입니다. 즉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죠. 귀무가설을 이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기울기가 없다는 뜻이죠. 만약에 이것이 5%보다 작으면 네, 기울기가 존재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울기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나 통계적으로 일정한 평균이 존재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일정한 변동이 존재하는가를 본다 그랬죠. 자, 일정한 변동이 존재하는지를 이제 보려면요. 일단 평균이 30을 기점으로 해서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 15, 그러니까 45에서 한 15 정도 그 영역 내에 대부분 데이터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즉 일정한 변동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자, 정량적으로 확인하려면 여기에 이제 약간의 이제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그런 그 변곡점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이 영역이 데이터가 조금 더 네,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이제 관찰되죠.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203부터 네, 203부터 약 한 250까지 203부터 250까지 하나를 끊고 그 이후를 하나 끊고 또 요 사이를 하나 끊고 이런 식으로 한번 끊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3부터 네, 한 요 정도 네, 한 203부터 한 그 250까지 네, 여기 한 요 정도부터 한 요 정도까지 여기 좀 움푹 들어갔으니까 네, 그 203부터 한 250까지를 하나를 좀 끊어 보고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뭐 편하게 우리 좀 편집하기 위해서 엑셀로 좀 옮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203부터 네, 여기 보면 뭐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 언저리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등분상 검정을 하면 되니까요. 203부터 한 250까지 네. 한 이 정도 데이터를 끊어내고요. 하나를 이건 이제 부분군이죠. 네, 첫 번째 부분군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요 앞에 약간의 이제 변동성을 보여주는 좀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보여지죠. 그래서 또 여기 한 103부터 네, 103부터 한 176까지 103부터 한 165까지 103부터 165까지 네, 좀 끊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103부터 한 165까지 네, 이런 데이터를 또 좀 끊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한 그룹으로 두고요. 이것이 등분산이라 그러면 어떻게 끊든지 간에 분산이 이제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한 50여 개씩
그렇게 좀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또 한 100여 개 정도 또 갖다 놓고요. 뭐 표본 크기는 전체적으로 꼭 일치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165부터 한 210여 개까지, 아까 이전에 끊었던 데까지 끊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데이터를 형성을 시키고요. 또 한 개 남았나요? 네. 한 256부터 나머지 전체를 또 한 개 그룹으로 보겠습니다. 좀 번거롭지만 전체 과정을 학습하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갖다 놓고요. 첫 번째 데이터는 이제 DA1 뭐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데이터는 데이터 2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하고, 자, 요거를 전체 복사를 해서 등분상 검정을 하기 위한 미니 탭으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등분상 검정하기 전에 이것이 모두 정규성을 좀 띄어야 됩니다. 전제 조건이. 그래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래픽 요약입니다. 그래서 전체 DA1부터 6까지 정규성 여부를 좀 판단을 해보면요. 0.174, 네, 첫 번째 거는 정규성을 띄고요. 또 0.380 정규성을 띄죠. 네, 0.977, 네, 정확히 정규분포입니다. 0.317 정규분포죠. 또 0.211 P밸류가 정규분포입니다. 0.248 정규분포를 띱니다. 네, 이제 등분상 검정을 할 수가 있죠. 하나라도 정규성을 띄지 않으면 좀 해석에 좀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등분상 검정이고요. 각각의 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모듈을 선택을 한 다음에 전체 그룹을 선택해서 등분상 검정을 해보면, 네, P밸류가 0.793 전체 정규성이기 때문에 이 위에 걸 봅니다. 하나라도 정규분포가 아니면 밑에 걸 봐야 되죠. 그리고 전부 이렇게 상당 부분이 접해져 있는, 그래서 분산이 모두 동일한, 통계적으로 이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들어가서 다시 확인해 보면요. 일정한 대표값이 존재한다는 게 시각적으로 또 정량적으로 확인이 된 거고요. 또 일정한 변동이 존재하는지를 시각적으로 또 통계적 검정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런 차트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그랬죠. 네, 런 차트를 보시면 뭐 추가적인 정보들이 있습니다. 군집화가 있는지, 또 혼합물, 추세, 진동, 네, P밸류가 전부 5%보다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런 유형들은 관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표준 데이터가 아니고 실제 프로세스에서 관찰된 데이터면 진동에 대한 근사 P값이 지금 10%, 만약에 10% 유의 수준을 갖고 판단하면, 네, 진동, 오르내림의 현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정보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건 표준 데이터고 우연히 발생된 사건이므로 또 5%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현상들은 발생하지 않다, 정상이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다음 임의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의성은 원래 데이터와 그 다음에 시차가 한 개씩 밀린 데이터를 쌍으로 이루어서 산점도를 그려서 앞뒤간의 데이터가 상관성이 없다, 이걸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랜덤이고 독립적이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 데이터에 일단 시차를 한 개씩 만들면 시계열 분석의 시차로 가죠. 네, 여기서 원 데이터를 하나씩 밉니다. 하나씩 밀어서 얻다가 C3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첫 번째 데이터가, 그죠? 첫 번째 데이터죠. 두 번째 데이터와 쌍을 이루죠. 또 두 번째 데이터는 세 번째 데이터와 이렇게 쌍을 이루고요. 그래서 요 앞뒤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건데, 자, 그래프에서 이것은 산점도를 통해서, 네, 데이터를 Y로 두고 또 하나씩 미른 데이터를, 시차가 1인 데이터를 X로 봐서 산점도를 그리면, 네, 무상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주로 자기 상관이 일어나는 것은 시차가 1인 경우인데, 둘에는 이제 관계가 없다, 독립이다. 각각의 데이터는, 앞뒤간의 데이터는 서로 관계없이 형성이 된 거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바죠. 자, 요거를 정량적으로 또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계열 분석의 자기 상관을 이용하는 거죠. 모듈을 시계열 분석의 요 데이터를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시차는 아까는 이제 1로 우리가 산점들을 그렸습니다만, 이제 전체적인 시차를 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통계량들은 다 나오도록 체크를 좀 해보면요.
자, 이와 같은 결과가 얻었네요. 첫 번째 보면 약간 요 빨간색 요것을 한계선을 넘어가면 첫 번째 시차 하나씩 밀린 것이 상관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넘어가지 않고 있죠. 네, 전반적으로 넘어가 있는 게 없습니다. 즉 전체 시차 2개를 밀든 3개를 밀리든 또 4개씩 밀어서 쌍을 이루든 5개씩 밀어서 쌍을 이루든 네, 전체 데이터는 자기 상관을 이루고 있지 않다. 이런 어떤 내용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는 아까 우리 저장했던 유형 박스 Q 통계량을 이용하면 시차가 1인 경우 p-밸류를 갖고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요. 교재 내용을 여러분이 같이 참조하시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통계량 자체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이것을 갖고 확인하는 것은 교재를 따라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173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요 통계량을 이제 복사를 해서요 p-밸류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확률 분포의 카이 제곱으로 가요. 그래서 지금은 시차가 1이기 때문에 자유도는 1로 봅니다. 그리고 현재 입력 상수를 금방 복사한 요 값 시차가 1인 경우만 확인하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서 요 값에 대한 누적 확률을 구하면요 0.8837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왼쪽 면적이기 때문에 1에서 뺀 오른쪽 면적이 p-밸류가 됩니다. 시차 1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계산을 해보면요 C13에다가 좀 결과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요 값, 그래서 확인을 하면 네, 0.116255 유의하지 않죠? 네, 그 얘기는 시차 1은 유의수준 5%에서 또는 유의수준 10%에서라도 자기 상관이 없다. 뭐 이런 통계적 결론을 우리가 얻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PPT로 다시 돌아가서요. 그러면 레그 플랫과 자기 상관 또 유형 박스 Q 통계량을 통해서도 자기 상관이 없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자, 끝으로 그럼 일정한 분포가 존재하는가? 그래피컬 썸머리와 노멀, 프라보레이트 플롯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는요. 요 그래픽 요약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데이터에 대해서 그래픽 요약을 해보면 네, 일단 그 시각적으로는 좌우대칭 종 모양 정확하게 정규분포를 띈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상치는 이제 하나 정도 존재하네요. 이것은 이제 뭔지 확인하는 그런 또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상자 그림 또 삐뚤어지지 않고 좌우대칭의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분포는 0.469 정규성을 띈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평균이 30.754 중위수가 30.80 거의 일치하죠. 네, 종 모양일 경우 대칭인 경우는 평균과 중위수가 이제 값이 거의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뭐 분산 이런 내용이고 외도 같은 경우는 거의 0에 근접하죠. 첨도도 0에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즉 정규 분포의 외형의 기운 분포, 기운 어떤 정도도 또 뾰족한 정도도 모두 정규성을 설명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또 평균의 95% 신뢰 구간, 95%는 면적을 얘기합니다. 중심에서 95% 되는 이런 면적을 가르는, 자르는 두 경계값의 이 영역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95% 면적을 자르는 왼쪽 값은 29.802, 오른쪽 값은 31.707. 이것을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데 진실한 모집단의 평균이 이 사이에 들어있다 이런 얘기죠. 실제 들어있죠. 지금 우리가 진실한 모집단은 30이죠. 30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자, 중위수나 표준편차는 각각에 대해서 이전 10강에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정규성 검정을 해보면요. 네, 이와 같이 정규성 검정을 통해서 자, 앤더슨 달링, 리안, 조이너 검정을 통해서도 어떻게 검정하는지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자, P값이 0.469로 완연하게 정규성을 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직선에 잘 부합하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서 특이성이 관찰되지 않는다. 뭐 이런 판단이 결론으로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면요. 자, 지금까지 표준 데이터를 통해서 물론 결과가 예측이 됐습니다만 또 예측대로 우리가 결과를 또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결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개개의 그 일별량 데이터를 구성하는 자료들이 숫자들이
평균의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형태로 설명이 되느냐, 이 모델로 전부 설명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결론은 큰 무리 없이, 물론 예측한 대로 이런 모델로 우리가 선택한 일별량 자료가 설명이 된다. 또 좌우대칭 그 종 모양이기 때문에 95% 신뢰 구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뭐 이런 판단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은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175페이지 보면 결론을 이제 적용을 했죠. 그래서 모델과 신뢰 구간, 사실 분석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이 PPT를 보시면, 자, 모델은 앞서 얘기했던 그런 모델 평균을 쓰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이렇게 쓰면 이제 모델이 됩니다.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그 데이터들에 대한 모델이 되고요. 신뢰 구간은 앞서 언급했던 식을 통해서 데이터들의 이제 불확정성이라고 하죠. 그 안에서 이제 데이터가 움직여주는 95%가 그런 구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실 분석은 우리가 어떤 그 특이 변동성,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이 발견됐을 경우에 이상점이든 뭐든 간에요. 그것을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어떻게 분석해 들어갈 거냐, 그것을 이제 개선 방향을 이제 명시하는 겁니다. 그래야 프로세스 내에서 진실한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세스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죠.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데이터는 프로세스의 증상이 반영된, 투영된 숫자들이죠. 그래서 그 숫자들을 매개로 해서 우리가 프로세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우리가 발견한 증상을 가지고 찾아보는, 그리고 그 찾아진 것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정확하게 뭔지 밝혀내는 것까지 분석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표준 데이터를 통해서 일별량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단계별로 하나하나 알아봤습니다. 교재 175페이지 이후부터는 실제 데이터를 가진 그 사례 연구 케이스 스터디 2 그리고 3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전 대응 문제 해결 실전 대응 4강과 5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학습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